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이야기 5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뭔가 마켓에 힘이 빠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게 도대체 내가 어떤 종목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반토막 난 거, 아니면은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대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을 유지시키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일간 마켓 분석입니다. 다우는 장중 최고치를 쳤지만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른 S&P 500나 나스닥,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힘을 받지 못하고 계속 여기 보이시는 대로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왠지 이제 조정이 좀 시작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초록색으로 떠오르는 섹터들과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 성향을 보이는데요. 특히 이렇게 테크가 빠진 모습은 지난 5월 초부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좀 올랐던 테크에 대한 수익 실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봐도 아직도 50일 주식시장의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은 빅스가 17.8%가 상승이 됐는데요. 아직도 빅스는 20을 넘지 않았어요. 빅스만 본다면 아직 변동성이 심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빅스가 20 정도 됐을 때 마켓의 움직임이 훨씬 더 활발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빅스가 좀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마켓의 전체 흐름을 보면은 익숙하신 모습이죠. 나스닥과 뉴욕 익스체인지에 있는 그런 플로우가 아주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으로 마감한 종목과 하락으로 마감한 종목을 비교해 보면은 지난번에는 2000대 2000으로 대략 거의 반반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다분히 하락으로 간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오늘 매도세가 많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난주만 해도 약간의 불리시로 보였지만 이제는 베어리시라는 센티멘트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컬옵션의 디렉션으로 완전히 일방적이었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풋의 볼륨이 조금씩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활발한 액티비티를 보면은요, 보시면은 이게 스파이, SP500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QQQ, 그리고 나스닥 100을 보여주는 거고, 나스닥 쪽은 풋이 많이 걸려 있고요. S&P 500 쪽은 컬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 세 번째로 보시면은 테슬라, 그리고 러셀 2000을 추종하는 IWM, 이 종목들이 가장 많은 액티비티를 보여줬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애플이 있는데요. 애플도 많은 거래가 일어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애플의 퍼포먼스가 좋아야지 QQQ의 퍼포먼스가 좋아지고요. 또 테슬라의 퍼포먼스가 좋아야지 스파이의 퍼포먼스가 좋아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믹스업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눈에 띄게 보이는 이 ARKK도 베어리시한 쪽으로 풋으로 많은 볼륨이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 팔란티어, 솔직히 팔란티어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 같은 건 하지 않아요. 저는 어차피 IPO 종목들 중소형주 서랍 속에 집어넣고 잠갔습니다. 5년 뒤에 한번 열어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팔란티어도 보면은 지금 풋과 컬의 볼륨이 비슷하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은 지금 풋 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 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테크에 대한 미련을 아직 많이 못 버리셨죠? 그리고 중소형주 반토막 난 거, 그다음에 40%, 심지어는 60% 떨어진 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중소형주들 일단 많은 비중으로 가지고 있던 주식들은 팔고요. 그리고 그거를 장기 컬옵션으로 립스라 그러죠. 그런 전략으로 좀 많이 사놨고요. 그 다음에 ARKG 같은 거는 그냥 갖고 있기로 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제가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회복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개별 중소형주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펀드에서 매니지가 되는 그런 ARK 종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처분을 하지 않고 일단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핵심적으로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전략을 세워서 계속 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주식시장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계속 오르는 섹터가 이런 섹터들입니다. 원자재, 산업, 그 다음에 리테일 섹터요. 컨슈머 스테이플, 필수 소비재죠.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반도체도 한물 같습니다. 왜 같냐? 반도체 쇼리지는 오케이. 쇼리지는 truth. That's a fact. 근데 문제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룸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월, 6월 돼서 수요 공급의 어떤 밸런스,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의 밸런스와 맞춰서 가격이 올라갈 거냐, 가격이 내려갈 거냐에 대한 어떤 가격의 책정이 이제 나와야지 그때 되면은 반도체가 좀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5월, 6월 안에는 반도체가 뭐 하락이다, 상승이다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그냥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죠. 그게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뭐 지난주에 나왔던 반도체 관련 실적 발표 잘 나와도 주가에는 그렇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재도 마찬가지예요. 원자재도 지금 철, 비철 금속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좀 더 올라갈 룸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계속 올라갈지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프리포트 맥모란 FCX 쭉쭉쭉 올라가다가 오늘 꺾인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간 조정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쪽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한두 달은 할 것 같아요. 지금 주택 건설 관련 종목들 많이 오르고 있죠. 근데 그것도 역시 무한정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탑이 있을 거고 그 탑을 치게 되면 주가가 꺾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송 관련, 그 다음에 화학 관련 그런 종목들 좀 보셔야 되고 건설 쪽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거의 탑에 올라와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룸이 있는 것 같고요. 운송 쪽도 마찬가지예요. 운송 쪽도 육상, 해상, 그 다음에 항공 그쪽을 다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화학 관련된 종목들 그쪽은 아직 룸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필수 소비재 쪽 필수 소비재는 종류는 되게 많아요. 근데 심플하게 가려면 그러니까 우리 필수 소비재 리테일이요. 그런 쪽을 좀 보시면은 그래도 테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알코아, AA, 그다음에 뉴콜, 알루미늄과 철강 그쪽을 좀 제가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기름 쪽, CVX, CAT, 그다음에 ADM 말씀드렸죠. 농산물 관련된 그 종목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우 케미컬, 그다음에 듀폰, 그다음에 네일, 3타임 레버리지 건설, 주택 건설 관련 ETF죠. 그다음에 디어 홀튼, DHI, JB 헌트, 노folk 서든 이런 거는 운송 관련된 거예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관련 리테일들 달러 제네럴, 달러 트리, 월마트 같은 거를 제가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로 이 종목들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코아 같은 경우에는 심볼 AA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제가 매도한 FCX처럼 이것도 꼭대기를 좀 친 그런 느낌이거든요. 오늘 많이 올랐다가 많이 밀리면서 장을 마감했기 때문에 이 흐름이 내일 다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게 좀 조정이 받아서 이런 이브닝 스타 식으로 이렇게 조금 떨어질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렸다가 한 39보다 좀 떨어져 있을 때 한번 재공략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그게 한 여기 보이는 10일 평균선 거기까지 한번 내려오게 되면 아마 대략 한 39불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뉴콜 심볼은
NUE 보세요. 차트 끝내주죠. 이렇게 빨랫줄처럼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는 다시 꺾일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기다리고 있고요. 이것도 아마 요 한 반쯤 한 90 정도 되는 그 지점을 보고 있는데요. 대략 이걸로 보면은 그 정도 떨어질 것 같아요. 한 50% 정도 있는 부분. 한 89 정도 그쪽까지 한번 치고 내려가지 않을까요? 그럼 묘하죠. 또 요 지점이 지금 10일 평균선이랑 딱 만나는 그 점이에요. 그리고 CBX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이 종목들 다 고점 치고 지금 약간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이 CBX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지금 꺾인 모습이에요. 전고점이 대략 요 정도 112 정도가 됐는데 오늘 장중에 치긴 했는데 치자마자 쫙 빠져버렸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CBX 같은 경우에도 대략 이런 비율로 보게 되면 한 106 정도 그때쯤 내려오면 제가 다시 한번 재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캐터필러가 참 고민스러운 종목인데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이거만한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꽤 횡보를 했어요. 횡보를 엄청 오래 했죠. 한 달 반 정도를 하고 지금 상승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오늘 또 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 횡보했던 한 233 정도까지 내려온다면은 그때 한번 매력이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ADM은 제가 50불 정도 안 될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요때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농산물에 대한 어떤 쇼리지가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비싸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었고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보면은 RSI가 지금 80에 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충분히 생길 거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제가 예상하고 있는 그 부분 한 62에서 63 정도 한번 내려오게 되면 그때 재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볼 거는 이제 두폰, DD 이 종목은 제가 수익 실현을 했어요. 아마 요쯤에서 제가 샀을 거예요. 요쯤에서 사서 길게 가지고 있다가 오늘 올라가는 모습 보고 그 다음에 약간 이게 꺾이는 듯 해서 일단 오늘 매도를 했고요. 전량 매도. 그 이유는 이 전고점을 치고 뚫어야 되는데 오늘 못 뚫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팔고 이것도 아마 가격 조정이 올 거예요. 마켓 조정이랑 같이. 그때 또 다시 한번 들어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우는 제가 지난주 중에 샀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고 오늘 또 이것도 주가가 눌리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요만큼만 먹었죠. 아주 조금만 전량 매도를 했어요. 전량 매도를 하고 이 정도 떨어지면 한 66 정도 다시 떨어져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샀을 때 그때 한번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게 펀더멘탈도 중요한데요. 이 종목들의 모멘텀이 되게 중요해요. 모멘텀이 없으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없는 마켓에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모멘텀 있는 종목만 지금 계속 찾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인앤아웃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도 지금 정리를 할까 고민 중에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계속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오늘처럼 마켓이 조금 밀려버렸거든요. 이것도 지금 최고점을 찍고선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잠시 깜빡하고 있는 사이에 보니까 완전히 밀려서 아주 미묘하게 상승을 하고 마쳤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좀 갬블을 해보려고요. 매도하지 않고 조금 홀드하고 있어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뭐 RSI도 좀 높긴 한데 뭐 그래 봐야 뭐 내려왔다 또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믿는 섹터는 한번 밀고 가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맞서서 또 DR 홀튼도 보시면 완전히 빨래줄처럼 올라가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꽤 많이 올라왔어요. RSI를 보시면은. 그래서 이것도 가격 조정이 약간 있긴 할 텐데 그래 봐야 뭐 잠깐 주춤하고 올라가겠죠. 근데 과연 이제 질문은 뭐냐면은 이 주택 건설 관련 종목들도 얼마만큼 더 올라갈 것인가. 그래서 타겟 프라이스를 좀 알고선 플레이를 하시면은 이게 하늘에 막히는 곳이 어디 정도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타겟 프라이스를 보면서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는데요. 지금 DR 홀튼 같은 경우에는 타겟 프라이스가 124예요. 그리고 타겟 프라이스가 109불.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 뭐 믿져야 본전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건설 관련주는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JB 헌 운송 관련주인데요. 이런 것도 보시면은 지금 잘 올라가고 있죠. 오늘 최고점을 찍고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주가가 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대부분의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에서 일어날 것 같아요. 올라가는데 오늘 전체적인 마켓이 눌려지니까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좋은 매수 찬스일 것 같고요. 그리고 노folk 서든 같은 경우에도 심볼은 NSC예요. 이것도 보시면은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최고점을 찍고 쫙 눌려버렸어요. 이런 것도 조정이 좀 올 거예요. 한 10일선 정도, 10일 평균선 정도까지 한번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마켓이 흘러내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내일 어떻게 되느냐, 내일 마켓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내일 마켓이 안 좋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아마 좋은 매수 찬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요래 들어서 많이 좋아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달러 제너럴 같은 거 200일 평균선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계속 상승하고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죠. 이게 필수 소비재 같은 거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달러 제너럴이랑 비슷한 종목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달러 트리라고요. 심볼은 DLTR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흐름 자체가 약간 이렇게 상승했다가 약간 풀백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어디랑 비슷하냐면은 지금 이런 모습을 잘 보세요. 이 모습이 로스랑 비슷해요. 쭉 올라갔다가 풀백했다가 따따따딱 올라가죠. 로스도 오늘 고점을 찍고 또 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체 마켓이 눌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이 월마트. 이 월마트는 정말 좀 올라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그런 느낌. 약간 아마존 같다 그래야 되나요? 올라갈 것 같은데 안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데 저는 지금 월마트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월마트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막 복잡해요. 여기 보시면은 200일선, 20일선, 11선 막 모여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여기서 막 모여 있다가 갑자기 팍 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주가가 확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마트 같은 거 그런 종목들을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크 때문에 너무 테크에 집착하고 테크 이외의 종목들을 너무 모르신다. 그러면은 섹터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테크는 일단 아니에요.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중소형주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반도체도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5월, 6월부터. 그쵸. 6월 정도 돼 봐야지 이제 리포트 나오고 막 그랬을 때 이제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올라갈 룸 조금 있어요. 건설 올라갈 룸 조금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운송 올라갈 룸 조금 있어요. 금융도 마찬가지고요. 금융도 올라갈 룸 좀 있고요. 제가 옛날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기했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가 샀고 그다음에 그것도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필수 소비재 같은 거 계속 좋을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음식 관련된 것들, 제너럴 밀스 같은 거 이런 것도 계속 오를 거예요. GIS 심볼은 GIS 이런 것도 계속 오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무시하지 마세요. 이런 종목들 하루에 0.5% 1%씩 움직여요. 그런데 일주일만 움직여봐요. 그러면 그냥 10%예요. 어느 순간. 그러면은 단기 수익 실현하고 나오셔도 되고 그 다음에 분위기 좋으면 계속 홀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 금융주를 잠깐 볼게요. XLF로 한번 보겠는데요. 얘도 이제 계속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자율 올라가고 그러면 결국은 이자로 돈을 버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 좋을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얘도 눌렸죠. 그리고 여기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약간 조정이 있을 거고 조정이 있은 후에 또 들어가면 되니까.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저 오늘 다 처분을 했어요. 싫어서 처분한 게 아니라 수익을 남길 만큼 남겼기 때문에 일단 처분하고 이제 주가 조정이 있으면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타이밍이 한번 오겠죠. 또 그때 이제 요 바닥에서 한번 사주면 되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렇게 한번 쉐어했고 여러분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